오늘은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며 깨달은 절대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잠원동의 작은 쌀가게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의 현대그룹으로 성장하기까지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한 가지 진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말은 잘못된 결정보다 훨씬 빠르다. 우린 살면서 너무 쉽게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 돈, 꿈, 고민, 그리고 가족 이야기까지. 하지만 그 솔직함이 항상 미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사람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불가능하지. 세상이 그렇게 비웃을 때 저는 그 모든 말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대신 벽돌부터 쌓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의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건 지켜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의 절제,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지켜줄 5가지 침묵의 원칙을 나누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비밀을 숨기는 법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만 말을 쓰는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무엇을 너무 쉽게 말해버렸습니까? 그 대답을 마음속에 두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엔 분명 당신 안에 침묵의 힘이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댓글에 당신이 지키고 싶은 한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 단어가 오늘 당신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겁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제 경험과 철학을 매주 진솔하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함께 조용히 강한 인생을 만들어가 봅시다. 첫째, 성공의 비결은 말하지 말라. 이건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며 가장 먼저 깨달은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묻습니다. 정 회장님, 현대가 그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그 한마디 속에는 제 인생의 모든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비결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직접 손으로 그 비결을 만들었습니다. 잠원동의 작은 쌀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하루 종일 쌀가마니를 지게로 옮기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 시절 제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온 손님이 내일도 다시 오게 만드는 것. 어떤 손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아침 일찍 문 열고 약속한 대로 쌀을 배달할 뿐인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행동은 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로 얻은 신뢰는 바람 같고 행동으로 쌓은 신뢰는 바위 같다. 그 후로 저는 어떤 일이든 말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현대를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한국엔 조선소가 없었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은행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배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때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 첫 번째 배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웃음을 들을 시간에 현장으로 내려가 직접 벽돌을 쌓고 철판을 옮겼습니다. 입으로 쌓은 성벽은 쉽게 무너지지만 손으로 세운 기초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쉽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비결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흘린 비밀은 이미 남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밀은 숨길수록 값이 오르고 말할수록 힘을 잃는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비결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현장을 먼저 보고 사람의 손을 먼저 믿었습니다.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정 회장, 성공의 비결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저는 잠시 웃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비결입니다. 성공이란 결국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누군가에게 자꾸 비법을 설명하고 싶다면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비결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대신 말해줍니다. 말하지 말라 보여주라. 그것이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성공의 원칙입니다. 해봐서 설명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준 적이 있는가? 그 침묵의 한 걸음이 당신의 신뢰를 바꿀 것이다. 둘째, 수입이나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 돈은 목표가 아니라 일을 굴리는 연료다. 연료를 자랑한다고 엔진이 좋아지지 않는다. 현대가 커갈수록 사람들은 제게 가장 먼저 수입을 물었다. 회장님, 연 매출이 얼마입니까? 개인 자산은요? 저는 늘 고개를 저었다. 돈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신뢰의 초점은 일에서 사람의 지갑으로 옮겨간다. 젊은 시절 쌀가게를 할 때도 그랬다. 가끔은 단골이 이렇게 물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죠? 어느 정도 버세요? 그때 저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다. 약속한 시간에 배달하고 다음 주문 받으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 기록이었다. 현대건설을 키우던 시기에 한 외국 발주처가 계약 직전에 물었다. 현대는 자금이 충분합니까? 그때 우리는 은행 잔고 대신 공정표, 자재 반입 일정, 보험 보증 라인을 보여주었다. 이 날짜에 철이 들어오고 2주에 크레인이 올라가며 이날에 시험 가동을 합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일정과 책임의 구조는 분명했다. 말보다 준비된 체계가 신뢰를 낳는다. 돈 이야기는 묘하게 사람을 갈라놓는다. 많이 벌면 시기의 그림자가 붙고 적게 벌면 가치를 깎아본다. 숫자는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은 소문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회의에서 매출 자랑을 금하고 재발주율, 납기, 준수율, 하자율만 다뤘다. 외부에는 이번 프로젝트를 약속한 날에 끝냈다는 사실만 전했다. 돈이란 건 조용히 굴릴수록 멀리 간다. 한 번은 큰 수주를 따낸 뒤 누군가가 성대한 자리를 제안했다. 나는 메뉴판 대신 다음 프로젝트의 마일스톤을 꺼냈다. 축하는 다음 납기가 어긋나지 않았을 때 하자. 오늘은 다음 약속을 먼저 잡자. 그때는 모두가 아쉬워했지만 석 달 뒤 더 큰 계약이 따라왔다. 기업의 평판은 잔치의 소음이 아니라 일정의 정직함에서 생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자리에서 수입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낯선 계산을 불러온다. 듣는 이의 머릿속에는 당신의 성과가 아니라 당신의 액수가 남는다. 그러면 대화는 경험에서 멀어지고 이해관계로 가까워진다. 그래서 나는 배웠다. 돈은 셈할 때만 다루고 말할 때는 내려놓아라. 해봤어? 다음 회의에서 매출 수익 대신 고객 재발주율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가? 팀의 표정이 달라질 것이다. 자랑의 열기는 사라지고 신뢰의 온도가 올라간다. 외부 미팅에서도 금액을 먼저 꺼내지 말고 품질 지표와 납기 이행부터 보여라. 돈은 결과로 따라오고 신뢰는 그보다 먼저 길을 연다.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규칙을 제안한다. 첫째, 외부에선 금액 언급 금지, 약속과 성과만 말한다. 둘째, 내부에선 돈보다 프로세스, 재발주율, 하자율, 안전지수로 토론한다. 셋째, 사적인 자리에서도 수입 대신 배운 것 한 가지를 나눈다. 그 한 문장이 관계를 가볍게 한다. 기업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된다. 돈은 빠른 칭찬을 부르고 동시에 빠른 오해를 부른다. 반면 신뢰는 칭찬이 더디지만 오해를 천천히 사라지게 만든다. 그러니 기억하라. 수입이나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 당신의 가치를 숫자의 크기로 줄이지 마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지킨 약속의 크기로 결정된다. 셋째, 자신의 꿈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꿈은 말로 커지지 않는다. 손으로, 증거로 날마다 쌓는 습관으로 커진다. 젊은 시절 저는 꿈이 많았습니다.
쌀가게 장부를 넘기며도 머릿속엔 늘 다음 장사가 떠올랐죠. 하지만 저는 꿈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일정표를 만들고 그 일정표에 손때를 묻혔습니다. 현대가 커가며 조선소라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 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자본도 경험도 없는데 그때 저는 꿈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산의 빈 땅에 말뚝부터 밟고 사람을 모으고 작은 블록부터 만들었습니다. 배는 아직 없어도 첫 장장은 당장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은 미완성일수록 외부의 말에 흔들리기 쉽다. 누군가의 걱정, 누군가의 비웃음, 누군가의 조언이 당신의 추진력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저는 알았습니다. 꿈은 보여줄 때까지 보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그렇다고 영영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하기에는 때가 있다. 구상 단계에서 말하면 의견이 섞여 핵심이 흐릿해지고 증거가 나왔을 때 말하면 사람이 자연히 설득된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순서를 지켰습니다. 구상 시제품, 파일럿, 수치, 사진 공유. 순서가 바뀌면 꿈이 설득을 잃는다. 조선소의 첫 계약을 따내려 할 때도 원리는 같았습니다. 은행과 선주에게 저는 화려한 말 대신 사람 배치도, 공정 캘린더, 안전 품질 체크리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날짜에 이 인원이 여기에 서고 이 날에 이 블록이 올라갑니다. 설명은 짧았고 사진과 도면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꿈을 믿은 게 아니라 제 준비를 믿었습니다. 꿈을 일찍 말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당신이 칭찬에 취해 멈춘다는 것. 다른 하나는 반대와 조언이 늘어 목표가 흔들린다는 것. 칭찬은 보상이 되고 보상은 때로 실행을 늦추는 족쇄가 된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조용히 오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것이 충분해졌을 때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이런 규칙을 썼습니다. 미완성 꿈은 하루치 행동으로만 말한다. 오늘 할 일 3개, 끝낼 일 1개를 적는다. 2, 7일 뒤에는 작은 증거를 만든다. 사진 3장, 수치 3개를 준비한다. 30일 뒤에만 꿈의 일부를 공유한다. 의견을 받되 일정을 바꾸지 않는다. 해봤어? 말 대신 시제품으로 꿈을 꺼내본 적이 있는가? 말로 설명하는 10분보다 일장의 사진이 사람을 더 빨리 설득한다. 또 하나, 꿈을 지키는 방법은 사람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조선소를 지을 때 저는 설비보다 사람의 얼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 공정을 책임질 사람, 이 위험을 관리할 사람, 이 납기를 끝낼 사람. 꿈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시스템이다. 사람이 준비되면 설비는 따라온다. 사람이 비어 있으면 꿈은 떠다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부다. 장부는 꿈의 현실 버전이다. 매일의 진도, 지출, 오류, 반성, 그 장부가 두꺼워질수록 꿈은 조용히 현실과 연결된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꿈은 장부에서 현실이 된다. 입에서는 빠져나갑니다. 당신이 오늘 꿈을 품고 있다면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점검하라. 첫째,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1TM의 증거가 있는가? 둘째, 7일 안에 공개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가? 셋째, 30일 안에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셋이 준비되면 그때 조용히 짧게 말해도 늦지 않다. 기억하라. 자신의 꿈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꿈은 설명으로 커지지 않는다. 시제품, 사람, 장부로 커진다. 말은 짧게, 준비는 길게. 그렇게 할 때 꿈은 어느 날 조용히 현실의 문을 열어준다. 해봤어? 이번 주 발표 대신 7일짜리 파일럿을 시작해보라. 그 한 번의 침묵과 실행이 당신의 꿈을 지켜줄 것이다. 넷째, 자신의 고민과 하소연은 말하지 말라. 고민을 털어놓는 건 잠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신뢰와 집중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막히는 날이 참 많다. 비가 쏟아져 공정이 늦고 자재가 끊기고 인력은 빠진다. 그럴 때 저는 사무실에 앉아 하소연하지 않았다.
대신 현장으로 갔다. 장화를 신고 흙탕길을 건너 멈춰선 크레인 밑으로 들어갔다. 문제의 원인을 직접 확인하는 게 먼저였다. 불평을 늘어놓는 10분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사진 한 장, 측정값 몇 줄, 체크리스트 한 장이면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불만을 말하기 전에 원인과 대안 그리고 결정안을 가지고 와라. 문제를 말하기 전에 원인을 찾고 원인을 찾은 다음에는 대안을 만들고 대안을 놓고 나서야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하소연은 정보를 주지 않는다. 오직 분위기만 흐린다. 반면 원인과 대안 그리고 실행하는 팀의 방향을 바로 세운다. 한 번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대형 현장의 임시 구조물이 무너진 적이 있었다. 모두가 한숨을 쉬며 왜 이런 날씨에 공사를 했을까라고 말했다. 그때 저는 누구를 탓하기보다 조용히 현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순서대로 살폈다. 비가 오기 전날 예보를 제대로 확인했는가? 고정장치의 결속은 충분했는가? 배수로는 열려 있었는가? 야간 근무자는 순찰을 돌았는가? 비상 연락망은 제때 작동했는가? 확인 끝에 고정장치 결속 부분에서 작은 허점이 드러났다. 하소연은 사라지고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실행 일정이 남았다. 회의 때에도 원칙은 같았다. 하소연 금지 증거 제출. 슬라이드에는 화려한 문장보다 현장 사진과 작업 동선, 측정 그래프만 올렸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기보다 어디서 끊어졌나를 먼저 물었다. 사람은 비난을 들으면 움츠러들지만 과정을 고치면 시스템이 강해진다. 하소연은 위험하다. 그 말이 오가는 순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엔 저 사람은 문제와 함께 오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남는다. 오늘은 일정, 내일은 사람, 모레는 돈 이야기로 이어지며 그 사람의 신뢰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저는 늘 팀원들에게 말했다. 감정은 하루만 머릿속에 두고 보고할 땐 대안을 3가지로 가져와라.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만 결정은 바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쌀가게를 하던 때에도 저는 비슷한 습관이 있었다. 장부 한쪽 끝에 하소연 메모란을 만들었다. 거기에 비가 많이 옴, 거래처 독촉, 납기 압박 같은 말을 써두었다. 그 옆에는 반드시 대응 방안을 적었다. 비 올 때는 덮개 보강, 오전에 선배달, 오후에 추가 인력 투입. 며칠이 지나 장부를 넘겨보면 불평의 글씨는 희미해지고 대응의 글씨는 굵어져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은 하소연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해결로 성장한다. 현대를 키우며 저는 같은 법칙을 보았다. 큰 공사일수록 불확실성이 많고 변수가 많다. 그럴수록 말로 위로하는 대신 수치와 계획으로 불안을 다뤘다. 그래서 보고서 첫 장에는 항상 3줄만 남겼다. 지금의 상황, 가장 큰 위험, 오늘의 실행. 과거 이야기가 길면 변명처럼 들리고 미래 이야기가 길면 약속처럼 들리지 않는다. 오늘의 행동이 사람을 움직인다. 해봤어? 회의에서 하소연 대신 해결 방안을 말해본 적이 있는가? 그 한 번의 태도가 당신을 문제를 끌고 다니는 사람에서 해결을 끌고 다니는 사람으로 바꿔줄 것이다. 자신의 고민과 하소연은 말하지 말라. 그 말은 평생 혼자 버티라는 뜻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조용히 정확히 필요한 만큼 이야기하라. 단지 감정적인 하소연을 습관처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소연은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하지만 해결 중심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당신의 길을 더 빠르게 열어준다. 기억하라. 고민은 말로 사라지지 않는다. 행동으로만 정리된다. 오늘 하루 하소연 대신 원인과 대안 그리고 실행의 한 줄을 적어보라.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다. 해봤어? 오늘 퇴근 전에 불평 한 줄을 해결 한 줄로 바꾸어 써보라.
그 조용한 한 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이다. 다섯째, 가족 문제를 외부에 말하지 말라. 집안의 일은 가장 여리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쉽게 오해를 낳는다. 누구든 가족 이야기를 밖으로 끌고 나오는 순간 사실은 축소되고 감정은 과장된다. 그래서 나는 평생 가정의 문제는 조용히 집안에서 마무리하려 했다. 회사를 이끌면서도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아는 현장과 일정과 품질만 존재했다. 누군가 개인사를 길게 꺼내면 나는 부드럽게 말을 돌렸다. 지금은 공장 이야기부터 합시다. 사람들이 서운해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된다. 개인사를 길게 나누는 문화는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공기가 무거워지면 판단과 약속이 흔들린다는 것을. 젊은 시절 쌀가게를 할 때에도 거래처와 나누는 말의 선을 분명히 했다. 납기와 품질, 그리고 신용, 우리가 마주 앉아 다룰 주제는 늘 이 세 가지였다. 집안의 다툼이나 근심은 밤에 조용히 가족과 나누었다. 그렇게 선을 지키면 관계는 단순해지고 신뢰는 두꺼워진다. 가족 문제를 밖으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듣는 사람은 사정을 전부 알 수 없다. 둘째, 마른 입을 떠나는 순간 이야기로 변형된다. 셋째, 당사자에게는 작은 상처가 소문으로 커져 돌아올 수 있다. 집안에서 고쳐야 할 일에 외부의 시선이 끼어드는 순간 문제는 해결보다 설명을 요구하게 된다. 설명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지친 마음은 또 다른 오해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설명 대신 해결을, 공개 대신 품위를. 현대가 크게 성장하던 어느 시기 사내에서 누군가 동료의 집안 문제를 안타까움 섞인 이야기로 회의에 꺼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흔들렸다. 그날 나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회의 끝에 한 문장만 남겼다. 가정의 안부는 조용히 묻고 일의 품질은 공개적으로 다룹시다. 눈빛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같은 이야기가 다시 길어지는 일은 없었다. 가족 문제를 안으로 품는다는 건 결코 숨기거나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조용히 도움을 청해야 한다. 다만 감정의 파도를 사회 광장으로 밀어내지 말자는 것이다. 광장에 나온 감정은 쉽게 소비되고 한번 소비된 감정은 다시 거두어 품위를 회복하기 어렵다. 가족은 지켜야 할 마지막 울타리다. 울타리는 높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는 마음에서 지켜진다. 현장에서 나는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다. 큰 프로젝트가 막판에 접어들면 사람은 예민해진다. 예민해진 마음은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터진다. 그럴수록 나는 집을 먼저 챙기라고 말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시오. 이른 밤에도 우리를 기다리지만 집은 우리가 먼저 가주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않는다. 가정이 흔들리면 품질이 흔들리고 품질이 흔들리면 신뢰가 무너진다. 결국 가정을 지키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길이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며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가? 내가 택한 방식은 간단했다. 상대가 알아야 할 일정의 역량, 함께 조정할 업무 계획, 지금 당장 필요한 대체 방안. 이 세 가지를 짧게 정확히 공유한다. 사유의 세부는 집안에서 정리하고 일의 조정은 회사에서 투명하게 처리한다. 이 경계가 선명할수록 조직은 가벼워지고 가벼운 조직은 먼 길을 꾸준히 간다. 해봤어? 가정의 어려움을 길게 설명하는 대신 오늘 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 계획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 적이 있는가?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동료의 마음을 덜 무겁게 만들 것이다. 가족 문제를 외부에 말하지 말라는 원칙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려는 훈련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따뜻하게 지키는 약속이다. 집안에서 충분히 듣고 충분히 울고 충분히 화해하되 밖으로는 서로의 체면을 지키고 회사에서는 서로의 신뢰를 지킨다. 품위는 그렇게 쌓인다. 품위가 쌓이면
신뢰는 오래간다. 기억하라. 가족 문제를 외부에 말하지 말라.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의 다른 이름이다. 집을 지키면 마음이 서고 마음이 서면 일이 선다. 그리고 이 일이 서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는 더 단단해진다. 해봤어? 오늘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 오늘은 일 얘기 말고 당신 얘기 듣고 싶다라고 먼저 말해보라. 그 한마디가 당신의 집을 지키고 당신의 내일을 가볍게 만들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 5가지의 공통점은 한 줄이다. 말을 줄이고 중심을 지키고 증거로 설득하라. 성공의 비결을 말하지 말라는 원칙은 결과가 말하게 하라는 뜻이었다. 수입과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원칙은 신뢰의 초점을 숫자에서 약속으로 돌려라는 뜻이었다. 꿈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원칙은 구상보다 시제품, 수사보다 장부를 택하라는 뜻이었다. 고민과 하소연을 말하지 말라는 원칙은 감정으로 무게를 더하지 말고 원인과 대안으로 길을 열라는 뜻이었다. 가족 문제를 외부에 말하지 말라는 원칙은 품위와 울타리를 지켜 관계의 혼탁을 막아라는 뜻이었다. 이 5가지는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길로 모인다. 입은 가볍게, 손은 무겁게. 말이 앞서면 중심이 흔들리고 침묵이 깊어지면 판단이 또렷해진다. 말은 가끔 우리를 커 보이게 하지만 행동은 끝내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든다. 현장에서 체득한 교훈은 단순했다. 신뢰는 말의 공백이 아니라 행동의 증거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나는 회의의 첫 페이지를 언제나 간결하게 했다. 지금의 상황, 가장 큰 위험, 오늘의 실행. 설명이 길면 변명처럼 들리고 약속이 길면 공허해진다. 반면 오늘의 실행 한 줄은 팀을 움직이게 한다. 해봤어? 오늘 하루만 설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진 한 장과 수치 한 줄로 보고해보라. 말로는 설득되지 않던 사람이 그 한 장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5가지 원칙이 모이면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대화는 얼마 버나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나로 바뀌고, 회의는 누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어디서 끊어졌나로 바뀐다.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품질이 흔들리지 않는다. 품질이 서면 신뢰는 멀리 간다. 결국 신뢰가 길을 열고 신뢰가 성장의 속도를 결정한다. 이 요약은 단순한 문장 정리가 아니다. 내 삶에서 수없이 검증된 작은 습관의 체계다. 비결은 장부에서, 신뢰는 납기에서, 꿈은 시제품에서, 해결은 체크리스트에서, 품위는 침묵에서 태어난다. 여기에 딱 하나만 더 얹자. 사람. 사람이 준비되면 시스템은 단단해지고 시스템이 단단해지면 말은 더 짧아진다. 그래서 나는 늘 사람의 얼굴을 먼저 떠올렸다. 이 공정을 책임질 사람, 이 위험을 막을 사람, 이 납기를 끝낼 사람, 그 얼굴들이 떠오르면 말은 자연히 줄어든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시간이다. 요약은 머릿속을 정리하는 일이고 실천은 세상을 움직이는 일이다. 나는 말보다 현장을 믿었다. 필요 없는 설명을 덜어내고 지켜야 할 약속만 남기는 훈련으로 현대를 키웠다. 다음 장에서 보여주겠다. 말하지 않음이 어떻게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는지. 그것이 바로 아산의 실천이다. 말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사람. 그게 진짜 신뢰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걸 만들기 위해 일했다. 대구에서 쌀가게를 하던 시절 손님에게 금방 갑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신뢰의 시작이었다. 사람은 말보다 지켜진 약속에서 안심한다. 그때부터 배웠다. 신용은 말로 쌓는 게 아니라 정확함으로 세워진다. 현대건설을 만들고 조선소를 세우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나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 대신 도면과 일정표를 꺼냈다. 이날에 이 블록이 올라가고 이 주의 시운전을 끝내겠습니다. 은행가와 발주처는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내민 일정표 한 장을 믿었다.
말보다 준비된 근거가 신뢰를 얻었다. 내가 늘 강조한 게 있다. 현대는 말이 아니라 납기로 평가받는다. 약속한 날에 공정을 끝내고 급여일을 지키고 안전 기준을 어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경영의 품격이다. 말로는 하루를 버틸 수 있지만 지켜진 약속만이 회사를 한 세대 이상 버티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보고서도 짧게 썼다. 현재 상황, 가장 큰 위험, 오늘 실행. 3줄이면 충분했다. 설명이 길면 불안이 늘어나고 간결한 실행은 팀을 움직이게 한다. 결국 리더의 언어는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지켰는가 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말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이미 머릿속에서 수백 번 실행해 봤거든. 조용한 준비는 말보다 강하다. 그 침묵 속에서 길이 보이고 그 길 끝에 신뢰가 생긴다. 해봤어? 오늘 하루만이라도 회의에서 말 대신 결과 한 줄을 내보라. 이걸 하겠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끝내라. 사람들은 그 짧은 확신에서 당신의 신념을 읽고 당신을 믿기 시작할 것이다. 현대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신뢰. 그건 수많은 보고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약속의 기록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회사. 그게 내가 만들고 싶었던 현대였다. 기억하라. 말하지 않음이 만든 신뢰. 그 침묵이 회사를 세우고 그 신뢰가 세상을 움직인다. 조용한 실천이 관계를 바꾼다. 이건 내가 평생 일과 삶에서 배운 가장 현실적인 법칙이다. 침묵은 철학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 습관이 쌓이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는다. 나는 회사에서 항상 말했다. 성과보다 약속을 말하라. 설명보다 한 줄의 실행이 더 큰 힘을 가진다. 보고서가 아무리 화려해도 시간 맞춰 끝낸 납기 하나가 팀을 움직인다. 말이 줄어들면 변명도 줄고 행동은 또렷해진다. 회사라는 건 결국 말이 아니라 반복된 약속의 총합이다. 집에서도 원칙은 같았다. 퇴근 후엔 불만보다 감사 한마디를 먼저 꺼냈다. 오늘은 당신 이야기부터 듣자. 그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꾼다. 가정의 평화는 설명이 아니라 존중의 침묵에서 시작된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와주고 싶으면 떠들지 말고 정확히 제때 도착하라. 한 번의 거창한 말보다 3번의 약속이 더 오래 간다. 사람은 결국 말이 아니라 지켜진 시간을 믿는다. 해봤어?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 대신 결과 한 줄, 불만 대신 감사 한 문장, 약속 대신 실행 한 번을 선택해봐라. 3줄의 침묵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나는 평생 이렇게 믿었다. 말은 신뢰를 설명하지만 침묵은 신뢰를 만든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가벼워지고 약속을 지키면 세상이 당신을 기억한다. 그게 내가 남긴 단 하나의 경영법이다. 조용한 실천이 관계를 바꾼다. 정리하자.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고 감정이 아니라 집중이다. 말을 줄이면 중심이 또렷해지고 중심이 또렷해지면 판단이 단단해진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5가지 성공의 비결, 돈, 꿈, 하소연, 가족사는 겉으론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실은 하나의 원칙으로 모인다. 입은 가볍게, 손은 무겁게, 비결은 결과로 드러나고 돈은 약속으로 증명되며 꿈은 시제품으로 설득되고 고민은 대안으로 해결되고 가족사는 품위로 지켜진다. 말이 먼저 가는 순간 이 원칙은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말보다 장부납기 현장을 먼저 세웠다. 침묵은 책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현대건설을 키울 때 반대가 거셌지만 나는 길게 해명하지 않았다. 도면을 내밀고 공정표를 붙이고 오늘 실행 한 줄을 남겼다. 은행도 발주처도 직원들도 결국 내 해명이 아니라 내 준비를 믿었다. 조선소가 없던 나라에서 배를 만들겠다는 말보다
울산의 모래바람 속에서 올라가는 블록 하나가 더 강한 언어였다. 침묵은 또한 품위의 다른 이름이다. 가족의 문제를 밖으로 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 사이의 품위가 지켜지면 신뢰는 오래간다. 회사에서 다뤄야 할 것은 일정과 품질이고 집에서 다뤄야 할 것은 마음과 존중이다. 경계가 분명할수록 관계는 가벼워진다. 삶은 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선언보다 도착으로 신념을 보이고 싶었다. 그 마음은 사회를 향할 때도 같았다. 1998년 소 1,001마리를 비무장지대로 보냈을 때도 말보다 발걸음을 앞세웠다. 그 길은 정치가 아니라 화해의 상징이었다. 말로 다투는 대신 조용히 걷는 한 무리의 발굽 소리가 사람들 마음에 오래 남는다. 침묵은 그렇게 때로 나라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지는 언어가 된다. 해봤어? 오늘 하루만 해명을 반으로 줄이고 증거 한 장을 올려보라. 회의 첫 줄을 지금 상황 가장 큰 위험 오늘 실행으로 시작해보라. 설명은 줄고 신뢰는 자란다. 말이 줄어들수록 당신의 중심이 드러난다. 이제 결을 마무리하자.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지켜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의 절제이며 지킬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지키게 하는 힘이다. 그 힘이 모이면 결과가 말을 하고 결과가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말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사람으로 기억한다. 다음 장에서 마지막을 맺겠다. 침묵이 어떻게 자유와 평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각자가 어떤 한 줄을 써 내려가야 하는지 끝까지 함께 보자. 이제 마지막이다. 자유와 평화의 조건.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자만이 자유롭다. 나는 평생 그 말을 현장에서 증명하며 살았다. 말을 줄이고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말하니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나를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불렀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다. 말이 적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줄면 관계가 단단해진다. 결국 침묵은 자신을 다스리는 가장 강한 훈련이다. 그 훈련이 쌓이면 인생은 조용하지만 깊어진다. 인생은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지켜진 약속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 누군가는 떠들며 증명하려 하고 누군가는 묵묵히 싸우며 기다린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세상은 결국 조용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지켜야 할 약속만 남기라. 그게 당신의 신뢰를 지키고 당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만든다. 해봤어? 오늘 하루만이라도 설명 대신 행동 한번, 불만 대신 감사 한 줄, 계획 대신 실천 한 가지를 선택해봐라. 그 세 가지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나는 평생 현장에서 배웠다.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실행하면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 결과가 바로 당신의 신뢰이고 그 신뢰가 결국 자유와 평화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이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단어는 무엇인가? 그 단어를 댓글에 남겨줘라. 신뢰든 약속이든 침묵이든 좋다. 그 단어가 당신의 내일을 지킬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신뢰를 보여줘라.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전하는 조용한 힘을 더 멀리 퍼뜨릴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사람,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